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새로운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모든 반향과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 속에 똑바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입법부나 사법부까지, 아니 행정부까지도 다 한 독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악한다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멸망하는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전 대통령이었던 탄핵을 당한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을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했을까요? 제가 요즘에 이제 이 한국의 비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것만 연구한 분을 모셔다가 지금 이렇게 사회에 하나하나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 없고 부패되어도 이렇게 부패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적나라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교육계는 그렇지 않을까? 제가 지금까지 이제 그 주민자치회라는 걸 통해서 동네가 얼마나 좌경화되어지고 공산화되어 가고 있었고 되어졌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육계는 어떤 것이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좌익 이적 교육단체 전교조의 실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전교조라고 하는 것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입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을 이렇게 약칭으로 해서 전교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좌익 이적 교육단체라고 제가 말씀을 붙였는데 이 전교조의 실체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교조라고 하는 것은 참교육이라고 이렇게 붙여놓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모든 것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여연대라는. 이 참여연대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그 모든 연금까지도 다 관여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다 좌파 세력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뭐 비리, 모든 교육에 잘못되어 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대한민국이 좌경화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전교조라고 하는 것은 참교육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의 약칭입니다. 전교조가. 이게 1987년도 전국교사협의회, 전국교사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전교협입니다. 전교조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전교협은 전국교사협의회라고 그렇게 약칭을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교협이 1989년도에 전교조를 결성하게 된 것이죠. 이때가 우리가 알듯이 1999년 1월 6일 김대중 정권 때 국회 날치기 통과로 요게 합법화시켰어요. 적어도 교사들은 중립을 지켜야 되고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 김대중 정권 때 요게 국회 날치기 통과가 됐는데요. 그 참교육 실현이 뭐냐? 전교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참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참교육 실현이 뭐냐 했을 때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실제로는 뭐냐? 그 표면적으로 참되게 교육을 실현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확립, 그 다음에 교육의 민주화, 이런 실현을 하고 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요, 적화 교육을 통한 연방제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교조라고 하는 조직단체가 이 학생들을 교육시키면서 이제 우리도 자연스럽게 공산화가 되어져서 북한하고 같이 합쳐서 우리가 우리 민족끼리 해가지고 연방제 통일을 이루자라고 하는 사상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 데가 전교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민노총의 전신이 1945년 해방 후 좌익계 노동단체, 다시 말하면 민노총의 전신이 어디냐? 민주노총, 민주
노동조합의 총연합회의 그 전신인 1945년 해방 후에 자위계 노동단체인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와 그 사상적 뿌리가 같습니다.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조선노동당. 그러니까 민노총 산하의 이 전교조는요, 굉장한 강성 그룹이고요. 우리가 김대중 정부 때 이게 이 날치기로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합법 노조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모든 뿌리의 근본이 어디에다 두고 있냐면 조선 노동당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는 게 그게 전교조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이렇게 보면 전교조가 합법 노조냐, 과연 합법 노조냐, 이걸 볼 때 2013년 고용노동부에서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통보했어요. 이거는 법의 노조다, 자치노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2020년 9월 3일 날 대법원에서 법의 노조 통보 위법이다. 이건 법 외의 노조가 아니다. 판결로 합법 노조로 인정했어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대법원에서 이건 합법적인 노조다 이렇게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20년 당시 대법원 재판부가 이때 누구냐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이제 우리법연구회가 나중에 국제인권법연구회로 바뀌어졌고 민변 출신 등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다 대법원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의 노조로 되었던 것이 위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합법적인 노조다. 그래가지고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받은 게 전교조예요. 사실은 정치적 중립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이 아이들에게 정치적으로 사상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그게 바로 전교조라는 거예요. 그게 법의 노조가 뭐냐? 밑에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법의 노조라고 하는 것은 노동법이 요구하는 조건들에 부합하지 않아 법외에 있는 노동조합을 말하고 법외의 노조가 되면 노조 업무를 봐온 휴직교원들은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법의 노조다. 그러면 그동안 이 교원들이 이 노조를 형성해서 거기서 전문직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을 하게 되면 안 돌아가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또 시도 교육감이 전교조에게 무상으로 임대 지원한 시도 지부 사무실도 비워줘야 하고 조합비 원천 징수도 중지되는 거죠. 조합비 내는 것도 중지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부의 노조 사무실 임대료 51억 원 그리고 그 지원을 그렇게 해줘요. 교육부에서. 그리고 시도 교육청의 각종 보조금이 끊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국 시도 교육청과 맺은 단체 협약도 모두 해지가 되는 거가 이제 법의 노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혜택을 누리고 있던 것을 다 못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의 노조였는데 2013년도 고용노동부에서 전교조를 법의 노조라고 통보했으니까 이거 혜택을 못 받게 된 거죠. 그런데 2020년 9월 3일 날 대법원에서 법의 노조 통보가 위법이었다. 그렇게 판결하고 합법 노조로 인정을 하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다 이제 지원도 해줘야 되고 교육부에서 이게 이제 거기에 가서 이들이 합법적으로 이제는 사상교육까지도 시킬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대법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전부 진보 성향의 변호사, 그리고 판사,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됐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지금 상당히 아이들을 사상적으로 병들어 가게끔 하고 있는 것이 전교조의 조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교조의 조직 체계를 보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1본부 16지부 282지회 9,600여 개 분해로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해 놨어요. 이게 뭐냐면요. 요 1본부라는 것이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교육부의 교육행정단위예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하나잖아요. 교육부가 하나고 그다음에 시도 교육청이 16개라고요.
시도교육청이. 그러니까 그거를 16지부라고 했고 거기에다가 시군구 교육청이 그게 바로 282개예요. 그러니까 시도교육청 다음에 시군구 교육청 282개 학교가 있는 여기를 교육청을 282지회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들이 뭐까지 만들었냐면은 그 학교 있잖아요, 학교. 그러니까 그 모든 그 학교 단체가 있는데 단위 학교 있잖아요, 단위 학교. 그 단위 학교가 전국에 몇 개가 있느냐? 9,600여 개가 있단 말이에요. 9,600. 이거를 9,600여의 분해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일 여러분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행동 조직이 분해예요, 분해. 그러니까 말단 조직인 것 같지만 이들이 실질적으로 학교를 다 정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위 학교별로 몇 명이 여기에 그 전교조가 들어가 있느냐? 제일 먼저 5명으로 구성돼요. 학교와의 대응, 교섭 목적으로 해서 특수 공동체를 끈끈하게 연결해서 5명이 들어가서 이제 포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당한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이들이 들어가서 그 교사 포섭하고 공개 투쟁을 하고 조합원 연수를 해서 쇠뇌를 시켜요. 조합원들을. 그래서 활동을 통해서 조직을 굉장히 강화하는데 바로 이것이 전교조의 핵심 운영 방법이다. 여러분 이 빨간 데 들어가 있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보수 우파들은 말이에요. 그냥 하다가 다 넘어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할 거 없어요. 이 조직을 우리 우파가 다시 알고 다시 교육받아서 들어가서 이것을 다시 바꿔버리면 돼요. 진지를 알았으면 진지를 공격하면 됩니다. 여러분 적이 지금 숨어 있는 데가 어디냐,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걸 보면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이들과 함께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도 전교조의 조직이 굉장히 치밀하게 조직이 되어 있지만 우리 우파도 이 조직을,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교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국 대의원이 있는데요. 전교조의 핵심 운영 조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의사결정기관은 전국 대의원 대회, 중앙위원회. 그러니까 전국 대의원 대회는 뭐냐면 전교조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예요. 그래서 모든 의결은 공개적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합니다. 이게 이제 북한식 직접민주주의죠.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렇게 표를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 그러니까 누가 반대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약 500여 명이 모여서 전국대의원이 손을 들고 하는 거 직접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대의원 대회예요. 그 다음에 중앙위원회가 있는데요. 전국대의원 대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할 수 있도록 100명을 이렇게 줄이는 거죠. 100명 정도를. 이게 집행위원이라고 보면 돼. 중앙위원회에서 다 해가지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핵심 조직이 뭐냐 그러면 중앙집행위원회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기구죠. 집행기구. 그래서 옆에 오른쪽에 보면 말이죠. 중앙집행위원회 보면 8명에서 10명 정도로 구성이 되고 투쟁 방향과 실천을 계획해요. 투쟁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우리가 실천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전략적 선출을 만들고 사실상 전교조를 움직이는 핵심 조직이 바로 이 중앙집행위원회다. 그리고 거기서 상임집행위원회가 있는, 상임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받는 조직이라는 거예요. 상임위원회에서 조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무처, 정책실, 편집실 이런 존재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리를 제가 이렇게 보면은 국가의 많은 비리를 빼가지고 이러한 그 좌파들에게 돈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파는 멍청한 거예요. 돈만 모아놓을 줄 알지 이런 거 쓸 줄을 몰랐던 거죠. 중앙집행위원회는 철저하게 비밀 조직으로 운영해요.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그 안에 보면 이제 교차사가 있고 참신련이 있어요. 요건 뭐냐면 극좌익 핵심 세력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교차사가 뭡니까?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 요렇게 되어 있는 게 교차사예요. 교차사.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이게 교육 노동 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게 어떤 세력인지 여러분 알겠죠?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 참신련은 뭡니까? 참교육 실천연대다. 참교육 실천연대다. 이 참교육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남북에 이게 이 사상교육을 통해서 연방제를 만들자. 이게 참교육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모든 걸 하나 하더라도 결국에 적화교육을 통한 연방제 통일을 목표로 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참교육이라는 것이 연방제 통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정교조의 핵심 세력인 교차사와 참신련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여기 보십시오. 386 운동권 세력이 이제 NL, 내셔널 리버레이션이라고 얘기하죠. 내셔널리티 리버레이션. 그리고 이게 이제 PD파는 이제 친중 세력인데 주로 People's Democracy.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민주주의 이런 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해서 쉽게 말하면 이 친북 세력과 함께하고 있는 게 NL이라고 하면 PD는 중화민족 공산주의하고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보면 이제 386 운동권 세력이 NL과 PD파로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는데 조합원들조차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는 아주 숨겨져 있는 폐쇄적인 비밀 조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참신련, 참교육실천연대가 뭐냐? 여기 보면 NL 계열 1980년대 YMCA, 그 다음에 흥사단, 그리고 중심으로 활동했던 공개 조직으로 이들이 시민운동, 개혁운동, 친북 성향이 굉장히 강한 현장의 대중 정서 중시를 하는 이런 약간 좌익에서도 좀 온건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NL은. 그 반대로 교차사가 있는데 이 교차사는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PD 계열인데 민주주의를 주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레닌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좌익적인 성향의 그 비합법적인 지하 조직인데요. 상당히 그 활동성이 강하고요. 그리고 이 투쟁력이 상당히 강한 그런 강성 기류가 있는 데가 교차사예요. 그러니까 참신련은 약간 온건한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교차사는 과감한 선도 투쟁을 중시하고 앞에 서서 강성그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활동그룹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 교육부 안에도요, 이 전교조라는 게 얼마나 이렇게 조직적으로 강성부류, 온건부류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 야, 대한민국의 교육부까지 이 정도면 대한민국 다 공산화된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십시오. 핵심 세력 구성원은 약 1000명 정도이고 이들과 연관된 활동가가 1000명을 합쳐서 약 2000명이 전교조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부, 지부, 대의원 등 모든 직책을 맡아 활동하는데 아까 보면 뭐가 나오냐면 저들 가운데서 핵심 조직이라고 하는 그 조직위원회가 있잖아요. 중앙집행위원회.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이 다 비밀 조직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전교조의 권력을 이들이 다 독점하고 있어요. 그 외에 또 뭐가 있냐면 교선보연대가 있어요. 교선보연대. 교장 선출 보직제와 학교 자치연대.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소수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학교 문제로 다음 시간에 제가 많이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학교 문제로 다 보니까 아주 따뜻하게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전부 다 교육청 안에 있는 전교조 애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학교를 엉망 만들어버리고 학교를 뺏어버리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학교에 문제를 일으켜서 이런 그 전교조의 세력들이 강성 세력들이 주로 이제 문제를 일으킨 다음에 학교를 장악하고 들어가죠. 교장으로 파견받는다든지 또는 이 변호사로 있었던 사람들이든지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 우리법연구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사장으로 들어가서 학교를 다 접수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뺏긴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좌익단체가 왜 이적단체냐,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할게요. 전교조가 좌익 이적단체인 이유를 첫 번째로 얘기하면요. 민주 집중제를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 조직 운영에 이것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이 좌경화된 사람들이 꼭 앞에 세우는 게 민주라는 단어예요. 민주. 그래서 이 민주 집중제가 뭐냐면 북한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 민주 집중제라는 게 북한 헌법 제5조에 공산당 운영 원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공산당의 권력을 집중 행사하는 제도예요. 공산당이 권력을 집중해가지고 공산당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운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 등 사회주의의 근본적인 운영의 원리와 동일한 것이 바로 민주 집중제입니다. 그래서 전교조 규약 중에서 보면요. 여기 오른쪽에 운영이 노동조합은 대중성과 계급성에 기초를 두고 있고, 다시 말해서 대중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노동계급의 이익으로 통일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노동계급으로. 근데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민주주의와 집중의 원리, 자주적 단결력을 고양하고 관료주의를 배격하는 조직 운영의 기본 원리이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관료주의를 배격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있잖아요. 우리가 투표를 해가지고 사람을 뽑아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선출돼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들은 뭐냐면 그런 거 다 배격하고 우리가 직접 우리끼리 논다 이거예요. 우리끼리. 그래서 민주주의 원리가 뭐냐. 여기 보세요. 민주주의 원리가 비판의 자유와 소수의 권리를 보장한다. 그 다음에 조직활동과 정보에 공개한다. 조직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좌경화된 교육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하부가 상부를 선출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에 간첩죄가 없어졌습니까? 바로 이런 것을 마음 놓고 하기 위해서 없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민주주의 원리가 하부가 상부를 선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된 것처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있잖아요.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랬거든.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서 움직인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중 원리를 보면 소수는 다수에게, 부부는 전체에게 복종한다. 그러니까 소수는 다수에게, 부부는 이게 공산주의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소수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 우리가 가보면은 지금 다수로 막 밀어붙이는 게 왜 저들이 저런지 아십니까? 저게 바로 전교조의 교육의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야당은 숫자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도 안 써요. 저들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사람을 많이 해놓고 다수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법도 없어요. 법도 막 뜯어 고치잖아요, 지금. 있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법을 막 뜯어 고치잖아요. 이번 헌재에 그 재판관 대통령 대행이 임명한 사람을 인정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임기가 끝나는 사람, 그 사람들을 6년으로만 끝나게 돼 있는 것을 연장시켜 버리잖아요. 법을 뜯어 고쳐서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소수는 다수에게, 부부는 전체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부는 상부에게 복종한다. 무조건 복종해라. 말 안 들으면 너도 죽어. 여러분 이런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활동보고 및 정보에 집중을 한다. 이런 것들을 잘 보면 전교조의 모든 규약이 말이죠. 이것이 이 대한민국의 지금 이 교육을 통해서 다 전교조에 이게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교조에 대해서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민주 집중제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냐면 대한민국의 지금 교육 시스템도 다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에 교육감 뽑을 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잘 뽑자고 얘기를 해도 들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제가 이 자리에 들어서 좀 절망적인 얘기지만 교육부터 시작해서 모든 활동 지자체까지도 다 공산화 되었다고 보면 돼요. 8, 90%가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대통령 잘못 뽑는다? 이건 대한민국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정신 차리고 이거 보세요. 전교조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말이죠. 이제는 열심히 나가 싸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금식하면서 우리 유다 백성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에스더가 금식 기도를 요청했잖아요. 저도 이제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목요일부터 하면은 40일 남아요. 그 안에 우리 전 국민이 3끼, 그러니까 9끼죠. 3일 금식이니까 뭐 아침에도 좋고 그래서 40일 동안에 9끼 금식하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자. 제가 목요일부터 이제 이걸 계속 띄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할 회개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영이 살면요, 이런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쫓아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하나 제가 이 교육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깨우쳐주고 있잖아요. 귀담아 들으시고요. 야,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도 이게 믿을 수가 없구나. 이걸 알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그 학부모님들이 다 연합체를 형성해 가지고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아이들 교육에까지도 학부모에게까지도 관여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꼭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이 전교조 일부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꼭 달아주시고요. 우리 다른 사람에게도 이걸 알려주세요. 그래서 알림도 해줘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런 교육을 잘 받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정상적으로 잘 되도록 우리 함께 나라 살리는 일에 노력합시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